안녕하세요. 리도당 18분의 호당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습관의 선순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이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날씨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미세한 변화가, 작은 변화가 추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이제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좋은 습관의 선순환, 여기에도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써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좋은 습관이 처음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걸로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에 그 한 번의 행동이 점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의 선순환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0.1도 정도, 0.1도 정도 변했다. 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고백을 한 2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번 다 실패했어요. 2번 다 실패했으니까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짝사랑을 하다 보면 뭔가 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는 사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TV를 보게 됐는데 그 TV에서 어떤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요. 부자 아빠 김선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딱 듣다 보니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기억에 남고 꼭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투자를 하면 내가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이 사람도 나를 한번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투자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2가지를.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었고요. 하나는 저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강연 한 개를 봤을 뿐인데 2가지의 생각이 생겼고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을 것 같은 겁니다. 저 자신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생각은 했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이걸 잊어먹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 곳에 적어두면 안 볼 것 같으니까 볼만한 공간에 적어뒀어요.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독서를 꼭 하자. 그래서 책을 꼭 사자. 이런 걸 적어놨고 또 운동 푸시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할 일 목록이었어요. 저는 할 일 목록을 작성해서 잘 보이는 공간에 놔뒀던 거죠. 그렇게 주말이 왔습니다. 그 이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주말이 왔는데 이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책 한 권을 구매하자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와 시내에 갔습니다. 시내에 가서 서점에 들렀죠. 큰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 큰 서점에 들러서 책을 한 권 사기로 했어요. 책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보통 이제 진열된 책을 가장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책이
여긴 지금 없네요. 18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8분. 요 책. 18분이라는 글자가 정말 크게 적혀 있죠. 흰색 표지에 18분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구매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습관 쌓기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것은 이제 용어는 알게 됐는데 원래 제가 그걸 모르고 썼는데 어쨌든 제가 게임을 하면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게임을 잠깐 하면서 쉬는 시간, 뭐 대기 시간 있잖아요. 그때 책을 읽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제가 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잘 보시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9살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나의 인생이 전환이 될 첫 번째 책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성공을 하겠다. 39살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책을 파고들 것이다. 그런데 39살이 돼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을 찾아가 역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굳이 번역을 한 사람을, 왜냐면 원작자는 못 찾아가니까. 그래서 번역한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읽었어요. 게임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달 만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냥 읽어도 쉽지 않을 텐데 게임을 하면서 대기 시간마다 읽었는데 이게 한 권을 읽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게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시간인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제가 게임을 하면서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운동도 했습니다. 푸시업을 했죠. 물론 지금도 제가 많이 말랐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더 말랐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을 하다가 대기 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을 때 좀 심심하잖아요. 그때 뭐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푸시업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에는 푸시업을 12개씩 계속 이제 조금씩 쉬면서 180회를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단지 강연을 한 번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다 생각을 하고 할 일 목록,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기록했는데 단지 그것만으로 책 한 권을 읽게 되어버렸고 푸시업을 180회 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습관이 돼서 제가 지금은 책을 많이 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많이 읽을 때는 일주일에 2권, 3권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9권, 10권 정도를 읽었죠. 네, 그 정도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고 싶고 또 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글쓰기에 대한 애정이었어요. 이제 글쓰기가 이제 취미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책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300권 정도 읽었을 때 이제 글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글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여전히 뭐 글을 쓰는 건 정말 좋아하거든요.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또는 말하고 싶은 걸 글로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말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강의. 그 발표에 관련된 그런 인터넷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 강의를 수강 신청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연습을 꽤나 많이 해서 당시에는 실력이 분명히 늘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돌아가는 그게 있긴 한데 제가 그것을 상당히 열심히 연습할 때쯤에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뭐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병이었고 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걸린 이후로 책도 잘 안 읽고 그 다음에 말하기 연습도 계속 이제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4, 5년 전부터 정말 말하기에 관심이 많긴 많았는데 사실 지금 실력이 거의 늘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전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달력만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목소리 톤 조절, 발음 일단 발음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좋은 단어를 선정해야 하잖아요. 그런 이제 단어 선정이 저는 좀 많이 늦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제 그 단어가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말을 할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단어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어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글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하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싶어요. 저는 책을 낼 수 있다면 책을 내고 싶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하는 이유는 말하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정보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 어쨌든 전달력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기로 돈을 벌 생각은 없지만 말하기 실력은 키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로는 돈을 벌고 싶은데 말하기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말하기로 돈 벌 생각은 없지만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얻은 지식을 글로만 전달할 수 없으니까 말로도 전달하고 싶다. 어쨌든 그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했고 이제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말하는 영상을 올리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비 효과라고 했죠. 저는 이 나비 효과가 한 번의 날개짓으로 제가 원래 가고 있던 이 길의 각도를 한 0.1도 정도 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개짓이. 근데 원래는 평범한 길을 가야 했던 이 길이 0.1도 바뀌면서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차이가. 원래 가야 할 길과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저는 좋은 습관의 선순환이라고 말했지만 나쁜 습관의 악순환도 있겠죠. 이렇게 처음에 그 날개짓과 작은 변화들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포기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도전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이유가 한 번 변해서는 큰 변화를 못 느끼고 또 특정한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이런 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각도. 나비 효과. 이런 날개짓이 점점 커지면서 이건 도미노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 이제 도미노가 하나밖에 못 넘어뜨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르륵 하면서 다 넘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도미노 작은 게 한 개가 자기의 뭐 2배 정도 되는 크기를 넘어뜨릴 수 있다거나 그러면 이 처음에 작은 게 2개, 더 큰 거 2배짜리를 넘어뜨리고 이 2배는 더 커다란 2배짜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넘어뜨려서 정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습관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를 원하시고 그런 꿈이 있다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 그런데 자기에게 도움이 될 법한 좋은 습관, 그런 걸 실천에 옮겨서 완벽하게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면 분명히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 한 개를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습관을 들으면 내 자신이 더 나아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들이는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습관을 잘 쉽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지 않는 습관을, 내가 좀 들이기 힘든 습관을 쉽게 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